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많이들 오셨네요. 자, 저의 이름은 그레이스 킴이고요. 앞으로 2주 동안 여러분들하고 같이 온라인 강의를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 이 자리에 오신 목적들이 다 똑같죠? 영어 회화를 잘하고 싶으셔서. 정말 영어 회화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정말로 중요하죠. 지금 현실에 있어서 빼놓지 못하는 건데요. 제가 우선은 이 온라인 강의를 한 계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여기서 티칭을 오랫동안 하면서 느낀 건데 정말로 영어 회화로 인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을 정말 돕고자 제가 이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오프라인에서는 제가 직접 강의를 하다 보면은 시간적인 제한적인 거하고 또 시간하고 공간 제한적인 것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제가 제공을 해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을 제가 하게 됐는데요. 또 제가 미국에서 뉴욕하고 뉴저지에서 오랫동안 살았어요. 거기서 살면서 거의 유학생들, 저랑 같이 학교 다니는 유학생들, 친구들이나 선배, 후배들 이렇게 보면서 참 영어가 왜 이렇게 안 되는 것일까. 나름 한국에서 오랫동안 교육도 많이 받고 좋은 교육도 많이 받고 그런데 외국 사람들하고 얘기를 막상 하려고 하면은 얼어버리는 거예요. 우선 발음부터 문제가 되고요. 또 이제 한국 이제 콩글리시 식으로 영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그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excuse me, pardon me 이런 걸 자꾸만 반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처음에는 열정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되겠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시간이 가면서 계속 영어를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좀 쑥스럽기도 하고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잃고 그러다 보니까 울렁증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영어 말문을 닫아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월이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고 그래도 영어를 똑같은 방식의 영어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도대체 어떻게 영어를 해야지만 영어 회화를 잘할 수 있을까? 외국 사람들하고 자연스럽게 영어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많은 고민을 하고 또 그 고민을 하면서 직접 학생들에게 제가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현실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다들 영어 회화를 너무나 잘하고 싶어요. 제가 그 카페에서 여러분들이 쓰신 글들을 봤어요. 정말로 간절하구나. 영어 회화를 너무나 잘하고 싶구나. 그러한 글들 너무 구구절절히 써서 제가 그걸 보는 순간 부담감도 오고 또 저의 책임감도 느끼고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좋은 콘텐츠를 인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고민을 좀 해결하고 정말 희망을 갖고 영어를 정말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자, 근데 요즘 시대에 우리가 왜 그렇게 영어를 필요로 할까요? 나가서 회사나 사회나 외국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영어를 정말로 꼭 필요로 하잖아요. 그런데 영어를 보통 우리가 한국에서 교육을 보면은 주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10년 동안 영어를 하게 돼요. 그런데 보통 여기서 중학교 때부터 영어 공부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많죠.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시간을 나눠봤어요.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 중3, 고3, 대학교 4학년 해서 보니까 총 10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12시간을 한번 잡아봤어요. 왜냐면 국영수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국영수가 중요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수업, 학원, 또 시험 공부, 그렇죠. 그리고 다 합쳐보니까 한 12시간은 최소한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1년에 한 52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624시간이네요. 근데 그거를 10년으로 제가 잡아봤어요. 그러니까 6240시간이에요.
그리고 그건 중학교부터 공부 시작하신 분들인데 초등학교 때부터 하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여기서. 그러면은 초등학교 9학년 때부터 해보니까 13년, 8,112시간. 그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하신 분들은 9,984시간. 거의 만 시간이에요.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여기 보면 말콤 글랜드웰의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어느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1만 시간을 투자하라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영어 교육에 1만 시간을 투자하신 거예요. 근데 대학교 이후에 뭐 대학교에 끝나고 나 영어 이제 그만해도 돼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영어 끝나고 또 토익도 해야 되고 토플도 공부해야 되고 뭐 오픽도 해야 되고 뭐 잡 인터뷰하는 또 영어 공부해야 되고 또 시간 또 투자해서 또 공부해요. 자, 그런데 그 공부 만 시간 하셨어요. 외국 사람 딱 왔어요. 나 영어 해야 되는데 머리가 하얘져요. 뭐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신 분들 많죠. 근데 우리가 보통 회화에 있어서 어려운 말들 안 해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물론 이건 조금 회화보다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보통 친구들하고 대화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요번 주말에 너 뭐하니? 야, 우리 끝나고 밥 먹으러 가자. 야, 있잖아, 나 영어 봤는데 있잖아, 누가 그렇고 저렇고. 되게 문장 자체가 되게 심플해요. 되게 심플하고 어려운 단어 안 넣어요. 그리고 그냥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구어체 거기서 딱 정해진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 안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 아주 짧은 영어 이 아주 기본적인 그 문장, 그 문법이 들어간 그 문장 자체도 우리가 표현을 못 하고 있어요.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그 표현하시는 분들 자체가 있어서 제가 지금 한국말을 여러분들한테 하고 있잖아요. 한국 사람이, 한국분. 제가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말 자체는 하지만 너무 말 자체를 천천히 한다든지 아니면 발음 자체가 너무 이상해서 했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말을 왜 저렇게 하지? 같은 의미는 이해는 하세요. 근데 말 자체가 어딘가 모르게 한국 사람처럼 말을 하지 않아요. 어색해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데 말을 하면 할수록 조금씩 어노잉 된다고 하죠. 저 왜 또 저렇게 얘기하지? 자꾸만 얘기를 해야 돼. 깊숙한 대화를 하기가 싫어져요. 자꾸만 피해야 되면 피곤하거든요. 그런 현상들이 외국에 나가면은 이제 한국 사람들 교포라든지 유학생들한테 보면은 처음에는 제가요 영어를 좀 잘 못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래 좀 도와줘야지.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더 이상은 발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매번 제가 어술하게 얘기를 해봐요. 그 사람들이 한두 번이지. 그리고 못 되게 알아듣기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이 유학생들이나 거기 교포분들이 이방인 그들하고 같이 융화할 수 없는 거예요. 언어적인 차이 때문에. 그게 우리가 표현하는 그 방식하고 또 발음, 억양, 말하는 투 그런 것들로 인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이 아주 기본적인 대화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얘기한 거는 우선 외국에 가신 분들까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교육뿐만 아니라 외국에 가서 강의를 듣고 거기에 하루 종일 영어, 항상 TV에서도 영어만 나오고 밖에 나가면 외국인들만 있어요. 영어 할 기회는 항상 있는 거예요. 24시간. 하지만 똑같은 패턴의 영어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강의를 들어요. 강의를 들으면은 시험은 다 all A예요. 너무 잘해요. 페이퍼도 써요. 하지만 여전히 스피킹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그런 문제가 생겼을까? 그 문제는 스피킹이라는 다른 트레이닝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면은 이제 책 같은 거를 봤을 경우에 그 안에 너무나 많은 문법들이 다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머리 자체가 인지를 못해요. 이거를 내가 요렇게 여기서는 현재형이고 여기는 과거형이고 이거는 현재 완료형이고 미래형이고 비동사고 뭐고 이거를 내가 한 페이지 안에서 다 들어온 걸 가지고 머리가 요렇게 빼가지고 그거를 내가 인지해서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선 제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영어를 못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영어 공부를 했지만도, 만 시간을 영어 공부를 했지만도 기본적인 영어 회화조차도 못한다는 건 문제가 있어요. 자, 만 시간을 했다라는 거는 오랜 세월 동안 시간뿐만 아니라 노력도 들어가요. 어떤 분들은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이만한 두꺼운 단어를 가지고 막 외워요. 막 외우고 나서 어떤 분들은 찢어서 먹기까지도 하고 코피 터져가면서 밤새 영어 공부를 해요. 그러면 나는 이제 영어를 너무 잘해. 물론 잘하겠죠. 눈으로 보는 거는요. 노력은 벌써 다 되셨어요. 근데 노력은 되셨는데 방법 면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 거죠. 많은 노력과 효과적인 방법이 있으면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로. 어느 분야나. 근데 우리가 노력은 너무나 많이 했어요. 시간 투자하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결과물 자체가 너무 안 좋아요. 결과물 자체가 안 좋다는 건 효과적인 방법에서 떨어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과연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효과적인 것에 떨어졌는데 문제점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할 때 영어 교육을 받는 거가 한국에서는 거의 시험 위주의 공부를 하게 되죠. 초등학교 때부터. 시험 위주의 공부가 뭐죠? 우선 문법, 단어, 독해, 듣기, 주관식, 객관식, 아니면은 빈 공간을 채우는 형식의 공부. 그게 주류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게 영어 공부예요. 영어 공부. 근데 이런 것들을 하는 거는 그냥 다 눈으로 하는 공부일 뿐이에요. 우리가 소리의 감각은 전혀 익힐 수가 없어요. 입 닫고 눈으로 모든 걸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죠, 도대체?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험 잘 보기 위해서. 그래서 좋은 대학교를 가고 또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 나는 영어 공부를 한다. 좋아요. 거기서 끝이에요. 그래, 영어 공부, 시험 공부에서 다 A 맞았어요. 좋은 점수 받았어요. 근데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는 진정한 이유를 찾아야 돼요. 영어 공부를 하는 진정한 이유는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거예요. 의사소통. 그죠? 영어라는 거는 언어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한국말이에요. 언어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감정과 모든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 한국말을 통해서, 이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전달시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언어라는 거는 전달을 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감정과. 그래서 상대방과 교류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는 이유가 이게 눈으로만 하고